아이들의 첫 번째 세상 학교. 이 안에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 학교에서는 단순 학습뿐만이 아닌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 문화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 등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기사람 오늘은 올해 전라북도 교육정책 방향과 코로나19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 등 자세한 이야기를 전북도 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와 아이들에게 첫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제가 전북교육감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이 길을 달려왔고 또 이 길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교원, 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전북교육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학교하면 일단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교육감님이 지난 10년간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전북교육감 일을 시작한 날이 2010년 7월 1일입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북교육의 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입니다. 언젠가 초등학생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보시기에 아이들에게 학교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돌발 질문이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엄마와 품 같은 곳, 네. 포근한 곳, 따뜻한 곳.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던데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전북의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여러 시도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지난날 전북 교육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렴하지 못하다, 많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북 교육을 청렴한 상태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이걸 가장 역점을 두고 이뤄왔습니다. 빨리 정착이 됐고요. 지금은 모든 시도에서 전북 교육하면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청렴한 곳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학교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교육감 또는 국가의 어떤 지시가 없어도 학교 스스로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연속 3선 성공을 하셨고 이제 1년 정도 마지막 임기가 네. 남으셨습니다. 그 남은 임기 동안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실까요? 그 학교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 이걸 좀 더 네. 강하게 만들고 싶고요. 학교의 존재 목적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지혜와 역량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더욱더 강하게 길러주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 방침 중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신 게 또 지구 살리기 교육이 네. 있잖아요. 네. 이걸 1순위에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지구는 자생력을 잃었지 않느냐, 또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지구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5번째 종까지 멸종이 왔는데 6번째 종의 멸종은 인간이 아니냐, 이런 네. 위기가 담겨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그럭저럭 살았죠. 그런데 어른 세대가 아이들 몫에 지구까지 다 끌어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구 살리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부터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툰베리 잘 아실 겁니다. 네. 그 친구가 올해 이제 만 18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뜨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청소년들이 지구 살리기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어떤 환경 교육 그런 게 실천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천력이 있는 환경교육, 생태교육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걸 해야 네. 되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것도 하고 실천적으로 이건 아이들이 직접 날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에너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많은 쓰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기후 악당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에너지를 함부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또 실천하는 그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이렇게 환경 관련 이슈가 많은 만큼 우리 지역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민주시민 교육에 집중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교육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교육감님께서 오신 후에 좀 달라진 부분일까요? 네, 제가 교육감 일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강조했던 것이 환경교육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학교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민주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논자마다 말을 하지만 중요하게 드는 것이 평화라는 가치, 환경, 생태,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갖추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러한 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3 학생들이 지난해 유권자로 참여하기도 했잖아요. 꼭 선거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운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많이 변하겠어요. 네네. 아이들에게 교사가 또는 교육의 이름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아이들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도출해내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길러주는 거 이게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요. 전북교육에서는 특징적인 게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예산, 그 학교 기본 운영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최소 1%는 학생들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1%의 예산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권장하다가 지금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최소 1%를 안 주면 바로 이게 감사사항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좀 보면요. 사실 욕설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또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길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좀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곤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요? 네, 아이들이 그냥 욕설하고 혐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런 혐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현장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런 데서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욕설을 막 하거든요. 혐오 표현을. 어른이 한 사람은 참 미안한 일이죠. 그래서 전북교육에서는 혐오 표현을 좀 없애고 존중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이거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노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작사 작곡을 현직 장학관 그리고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우리 전북의 초, 중, 고 아이들이 노래를 했고요. 그 노래 굉장히 좋잖아요. 제목이 모두가 달라 더욱 소중한 우리입니다. 이게 벌써 외부에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한번 공유를 해뒀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오고 아마도 이 시대에 정말 혐오 표현을 물리치고 존중 언어를 쓰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노래가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와, 춥겠다. 이쁘다. 오케이.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면 세상은 변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을 먼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는 걸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북교육청의 정책 중에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네. 있잖아요. 저 역시 언론인으로서 또 주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저는 원래 그 헌법 교수 출신이잖아요. 헌법학에서 그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 생각하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이것은 속보 경쟁이 아니라 진실 보도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미디어 수단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게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언론 바로 읽기, 그리고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언론을 만들어 나가기. 대표적으로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어린아이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익혀야 아까 말씀하신 혐오 표현도 쓰지 않고 그러면 존중 언어를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 언론에 대해서 견제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언론으로서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해주세요. 이런 자기 적극적으로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에서 비판적이라는 이 수식어를 쓰면은 뭔가 까다로운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데 사실은 비판적이라고 네. 이 말은 물음표 찍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언론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이것이 무슨 뜻이지?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비판의 시발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교육 정책의 방향 큰 틀에서 이제 짚어봤는데요. 코로나19 대응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또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당장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도 또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작년에 1학기 등교를 앞두고 1년 내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합니다. 였습니다. 네. 왜 학교가 가장 안전한가? 생활의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 중요하잖아요. 학교처럼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하나하나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지역사회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책임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하루라도 더 학교에 나오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정부의 기본 지침을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은 학교에 하나 많이 나오도록 했던 겁니다. 실제로 몇몇 군단에서 보면은요 놀라시겠지만 작년에 100% 등교 수업을 한 그런 군단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유초 중고 전체가요. 네. 그럼 우리 전북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죠. 학습 격차 생기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이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온라인 학습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런 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아무리 철저하게 구축된다 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가까이서 보는 선생님의 시선, 이건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몸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 이것을 온라인 수업이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교실에서 어느 한순간에 아이들 전체를 쭉 훑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온라인 수업이 주된 수업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업 수단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은 그대로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담당 PD도 이제 딸이 초등학생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랫폼 아시죠? 그 플랫폼을 좀 구축하는데 우리 전북 교육청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구축을 해놓고 아마 2월 말이면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전북 교육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은 한 70에서 80% 이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것이고요. 아마도 올해 1학기, 2학기는요, 작년보다 수업의 틈,
이것이 많이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좀 안심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학교 불러드립니다. 등교수합니다라고 할 때 일단 학교를 믿고 따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학부모님 한 분 한 분이 이거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특히 이럴 때일수록 상호 신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또 돌봄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맞벌이 가정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지금 기본 대책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제 돌봄을 지자체가 함께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새삼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돌봄은 지자체와 지역사회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하게 되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 아이들이 학교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가 있을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돌봄을 하게 되면 학교가 24시간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틈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학교에서 돌봄까지 전체 다 떠안게 되면 학교에다 교육도 맡기고 돌봄도 맡기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 네. 저출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그때그때 좀 표계산하지 말고 설득을 해가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이런 운영 형태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교육감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제가 지난 2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가장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통폐합을 거부한 겁니다. 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학교 통폐합을 해야 된다. 작은 학교 너무나 규모가 작으면 아이들 사회성도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회 여론은 계속해서 맞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끝까지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전라북도가 학교를 가장 없애지 않은 곳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10손가락도 제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학교를 없애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 네. 그리고 밀폐되어 있는 곳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작은 학교가 안전한 곳이구나. 작은 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곳이구나.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재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무주구는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말을 들었는데 주민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신도심 중심으로 생기는 그 과밀 학교들 문제도 또 심각한데 교육청에서는 신설 학교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추진했던 정책이 학교 총량제입니다. 전라북도 학교가 만약에 100개라면 100개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됐을 때 거기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2개 세워야 된다. 그러면 2개를 없애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학교를 없애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 이제 그건 없어지겠지 했는데 더 이상 그건 하지 않지만 옛날에 했던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당장 그 지역사회에서는 빨리 학교 만들어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부가 열쇠는 쥐고 있어서 계속 낮은 자세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이제 1년 후면 내려놓게 되십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리를 갖는 것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신다면 어떤 답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는데요. 그 네. 꿈은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육감 되고서 꿈이 바뀌었죠.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교육감이 되는 것. 이게 제 꿈이고요. 네. 그리고 교육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했던 각오가 있습니다. 여한이 없이 살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한이 없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감 자리를 떠나서도 여한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이제 이 시간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격적으로 만난 존재는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교육감 자리에 와서는 우리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말 제 가슴에 소중하게 품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품어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마다 하고 싶은 것도 관심사도 다른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다양한 꿈이 존중과 지지를 받으면서 짝을 틔울 수 있는 우리 전북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전북톡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